다음으로 에이브러햄에 대한 총평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위는 조르지뉴 8.25점인데요. 과연 에이브러햄이 그 점수를 넘어갈 수 있을지 4가지 항목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력인데요.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그 누가 에이브러햄이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15골을 넣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로 이 선수가 지루보다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즌 초반 몇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꾸준히 그래도 꽤나 준수하게 자신의 몫을 계속 해주면서 첼시가 이번 시즌 최전방에 좀 에이브러햄이 없었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에서 10점 만점에 8점을 줬고요. 부상 이력 같은 경우에도 10점 만점에 7점, 꽤 높은 점수를 줬는데 사실 에이브러햄이 부상이 없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이번 시즌 짜잘한 부상으로 단기간 동안 좀 빠져 있었던 에이브러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에이브러햄이 다쳤을 때 생각보다 빨리 부상 복귀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을만한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이 선수가 무리하게 복귀를 계속 하게 됐던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폼을 유지해줬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박수를 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은 10점 만점에 7점을 줬는데 원래는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잘해주고 있어서 근본을 좀 높게 주려고 했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 선수가 재계약을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허드슨 오도이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잭팟을 터뜨렸죠. 근데 에이브러햄이 오도이의 주급이랑 비슷한 수준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재계약이 좀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미 에이브러햄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이에 리스 제임스, 메이슨 마운트, 길모어 이런 선수들은 다 계약을 했거든요. 토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타미 에이브러햄만 계약이 계속 질질 끌리고 있으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좀 밉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첼시가 오도이에게 높은 수준의 주급을 제의했을 때는 오도이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오버페이를 하게 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에이브러햄을 노리고 있는 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선 급할 이유가 없죠. 에이브러햄이 지금 첼시가 제안하는 수준의 주급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보는 쪽은 에이브러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내년 시즌에 지금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에이브러햄에게 제시되는 주급의 액수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이번 시즌 잘했을 때 빨리 올라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시즌에 더 잘해서 그걸 또 올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한 번의 계약으로 잭팟을 터뜨릴 생각을 하면 에이브러햄 입장에서는 자기 무덤 파는 거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건 가성비인데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죠.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졸업해서 이적료 없이 넘어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주급이 굉장히 저액 주급이라는 점 감안해서 가성비는 만점을 줬습니다. 총점은 10점 만점에 8점 되는 타미 에이브러햄 되겠습니다. 다음 시즌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에이브러햄이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도 첼시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에이브러햄 그리고 지루, 바추아이 이 3인 스트라이커 체제였는데 에이브러햄이 이 중에서 정말 굳건한 주전으로서 시즌 내내 활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언론 보도를 토대로 봤을 때 이 3인 스트라이커 중에서 지루나 바추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 팀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바추아이는 팀에 남더라도 그렇게 중용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일단 에이브러햄이 주전 원톱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봤을 때 오른쪽에는 하킴 지에흐가 들어오고 왼쪽엔 크리스티안 플리식이 있죠. 이 정도의 공격 조합이면 첼시가 이번 시즌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플리식도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해서 두 번째 시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지에흐가 왼발로 올리고 에이브러햄이 마무리 짓는 그 크로스 패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에이브러햄이 좀 지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사실은 측면 윙어들의 크로스 지원보다는 중앙에서 미드필더들의 찔러주는 침투 패스에 의한 득점 찬스를 많이 창출했거든요. 근데 지에흐랑 필리식이 좋은 폼으로 내년에 계속 윙포워드로 활동을 해줄 수가 있다면 이 선수들은 에이브러햄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지에흐는 에이브러햄에게 좀 결여되었던 크로스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에이브러햄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풀백 아스필리쿠에타랑 리스 제임스죠. 이 선수들의 얼리 크로스 능력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얼리 크로스를 받아서 에이브러햄이 헤더로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들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다음 시즌에 예상되는 영입들이죠. 지금 에이브러햄이랑 경쟁할 수 있는 포지션에 첼시의 이적설이 뜨고 있는 자원들이 3명 정도가 있는데요. 무사 덴벨레, 드리스 메르텐스 그리고 인테르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이 3명입니다. 각각 선수별로 스타일이랑
왔을 때 에이브러햄이랑 어떻게 주전에서 조합을 맞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사 덴벨레는요, 리옹에서 42경기 22골과 7개의 도움,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무사 덴벨레를 노린다면 타미를 바로 이제 덴벨레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덴벨레를 타미의 경쟁자 내지는 백업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덴벨레가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미가 슈팅을 그렇게 뻥뻥 세게 때리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슈팅 능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후방 지역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미 에이브러햄이 제공할 수 없는 원톱 옵션으로서 무사 덴벨레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어리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빅리그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점, 지금 가격이 5천만 유로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5천만 유로 정도면 파운드로 따지면은 4천만 파운드 정도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면서 평소에 한 4천만 파운드 정도 됐던 것이 이제는 4,500, 4,600만 파운드 정도까지 지불을 해야 5천만 유로짜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클럽들이 유럽 선수들을 노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금액적인 부담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덴벨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볼 선수 드리스 메르텐스인데,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29경기 12골과 6개의 도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7경기 6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 드리스 메르텐스 선수가 리그보다 챔스에서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타미의 챔스에서의 부진을 잘 보충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또 드리스 메르텐스는 원톱에서도 기용이 가능하고 투톱, 왼쪽 미드필더 모두 다 기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미랑 공존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메르텐스가 딱 들어왔을 때 타미 에이브러햄이 완전히 주전에서 밀린다라기보다는 메르텐스랑 타미 에이브러햄을 같이 기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첼시가 윙포워드 자원도 약간의 뎁스의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윙포 자원이 부족할 때는 윙포워드로,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필요할 때는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드리스 메르텐스의 이점 중에 하나는 공짜라는 건데요. 이번 여름에 나폴리랑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나폴리가 메르텐스랑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계약이 잘 안 된다면 공짜로 이 아주 좋은 자원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일단은 첼시에게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인테르에서 31경기 16골과 4개의 도움, 역시 공격 포인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은 딱 황희찬 같이 플레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도 별명이 황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4-3-3 체제에서 원톱으로 기용하기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테르에서도 루카쿠랑 투톱으로 빅앤스몰 조합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냈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인데요. 만약에 이 선수가 첼시로 오게 된다면 타미 에이브러햄이랑 투톱을 이루면서 4-3-3 포메이션에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선수의 가격인데요. 지금 8천만 유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딱 뛴 이유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라우타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첼시랑 이적설이 뜨기 전부터 바르샤랑 더 가깝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니까요. 지금 바르샤랑 경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급도 상당히 많이 챙겨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사 덴벨레든 메르텐스든 마르티네즈든 한 명이라도 오면 일단은 첼시 스쿼드에 굉장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선수 모두 다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고 타미 에이브러햄의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제가 생각하기에 왼쪽 풀백보다도 더 시급한 포지션이 중앙 수비수랑 센터 포워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센터 포워드 쪽에서 보강이 좀 빨리 돼서 타미 에이브러햄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좀 합리적인 가격에 메르텐스 같은 선수들을 좀 데려와서 에이브러햄이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이브러햄에 대한 시즌 리캡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죠. 아자르가 남기고 간 10번을 달고 뛰는 선수 알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좋은 하루 되겠습니다. 슈바!